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우 사이언스TV의 정인선 강사입니다. 오늘은 전자기 키르이호프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키르이호프 법칙을 알기 전에 우선 우리는 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요, 전류는 어떤 전기 회로 속에 무언가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개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식은 I는 우리 시간 T분의 Q 전하량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ohm의 법칙이다 라고 해서 V는 IR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식도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자세하게 설명은 지금 하진 않지만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 키르이호프 법칙은요, 어떤 법칙이냐? 키르이호프 법칙에서는 전기 회로 속에서 전류와 전압과 저항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규칙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회로에서 나올 수 있는 키르이호프 법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법칙과 두 번째 법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르이호프 제1법칙, 키르이호프 전류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 자, 전기 회로에서 어떠한 분기점에서 흘러 들어온 전류의 총합은 흘러나간 전류의 총합과 같다라는 것이 바로 키르이호프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이냐? 분기점이다 라고 하시면 어떤 선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나눠지는 요 구간을 우리는 분기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기점에 흘러 들어온 전류는 I1만큼 흘러 들어왔고요. 흘러나간 전류는 위쪽으로 I2만큼, 아래쪽으로 I3만큼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값은요, I1은 흘러 들어온 전류의 합은 I2 플러스 I3 흘러나간 전류의 합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류는요, 무언가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과 같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이만큼 흘러 들어왔으면 나가는 양도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게 왜 항상 같아야 되나요? 다르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안 같으면 어쩔 건데, 안 같으면 어떨 거냐? 자, 그러면 I1과 I2 플러스 I3가 있는데 이렇게 I1이 더 큰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1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흘러 들어온 전류는 많은데 흘러나간 전류는 요만큼밖에 없다, 조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여기 쌓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전류는 흘러야 되는데 여기에 쌓인다, 있을 수가 없겠죠. 혹은 여기서 줄줄줄 새고 있다. 자, 새고 있으면 새고 있는 방향으로, 그 흘러가는 방향으로도 선을 하나 더 그려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회로를 잘못 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반대로 흘러 들어온 전류와 흘러나간 전류의 관계가 흘러나간 값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들어왔는데 얘가 많이 나갔다.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뽕뽕뽕 솟아나고 있다. 흘러나가는 값이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런 일은 또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전류가 막 샘솟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런 경우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1과 I2 플러스 I3, 즉 흘러 들어온 전류와 흘러나간 전류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르이호프 제2법칙입니다. 키르이호프 제2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압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폐회로에서, 폐회로. 무슨 말일까? 폐회로는 말 그대로 닫힌 회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쭉 읽어볼게요. 폐회로에서 전원의 기전력의 합은, 자, 기전력이다라고 하는 말도 생소합니다. 기전력의 합은 각 저항에서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전압 강화다라고 하는 것도 좀 생소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폐회로, 말 그대로 닫힌 회로죠. 즉, 이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전류가 흘러서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회로를 우리는 폐회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선이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어서 얘가 앞으로 가기만 한다면, 즉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이것은 폐회로가 아니겠죠. 전류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키르이호프 제2법칙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폐회로에서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의 전원의 기전력이다라고 합니다. 기전력, 말 그대로 기전력,
일으킨다.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전력은 전기를 일으키는 힘, 즉 무엇 때문에 전기가 일어난다? 전원의 전압 때문에 전기가 일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엄밀히 따지면 기전력과 전압은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에서 내부 저항이 없다라고 하시면 전압과 기전력은 같다라고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기를 만드는 힘, 기전력, 즉 볼트, 전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전압을 올려주는 역할, 즉 기전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원에서는 기전력이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데 이 올라간 만큼이 어떻게 되느냐? 각 저항에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이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저항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압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저항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압이 강제로 떨어져서 전류가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에 전압 차이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압이 강제로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전압 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얼마나 낮아지느냐? 자, 이게 I1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일어나는 전압 강하는 V는 I1, R1만큼 양단의 차이가 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들어오기 전이 전위가 높고 빠져나간 후가 전위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전위차, 즉 전압 차이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 떨어지는 전압 강하의 합을 다 합치면 뭐가 같아야 된다? 여기 전원에서 기전력을 올려주는 만큼 같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전위차나 전압이나 기전력이나 모두 단위는 볼트, V로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 흘려서 이런 식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폐회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선생님, 전류는 이렇게도 흐르지 않나요? 자, 이렇게도 흐르지만 우리는 폐회로 하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전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는 I1만큼 흐르고 이쪽에는 I2만큼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원에서 기전력 V만큼을 올려줬기 때문에 V다라고 하는 기전력이 생겼고 각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 강화가 생길 겁니다. 그 전압 강화의 수치를 본다라고 하시면 자, R1에서는 I1, R1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기고 그리고 R2에서는 I2, R2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의 폐회로를 그린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회로의 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이런 식으로 회로가 흐른다, 아래쪽으로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래쪽에는 I3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I1으로 들어와서 위쪽으로는 I2, 아래쪽으로는 I3 분기점이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서 I1과 I2와 I3는 값이 달라야 되겠죠. 정확하게 따지면 I1은 I2 플러스 I3에 각각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식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압 강화의 공식을 써보시면 자, 여기 기전력이 V만큼 오른다라고 하시면 I1, R1에다가 플러스 여기서의 전압 강화 R3, R3만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폐회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폐회로를 잡을 수가 있느냐? 자, 이번에는 폐회로를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도 얘는 닫힌 회로, 폐회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전력을 만들어주는 전원은 없기 때문에 기전력은 0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전력이 0인 상태에서 위쪽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I2의 방향과 일치하게 되겠죠. 그러면 I2와 R2가 되겠고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I3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면 플러스 I3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3에다가 R3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도 우리는 폐회로의 식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언제 쓰느냐? 회회로가 있고 각 저항과 전류의 형태를 찾을 수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수치를 모른다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폐회로에서의 전압 강하의 공식을 쓰시면 우리가 모르는 값들을 이 식들의 연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키르이호프 법칙은요 1법칙이고 2법칙이고 모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키르이호프 법칙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자, 막상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 회로를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식을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식만 외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양한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서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요령도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요. 자,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길 바라요. 그럼 안녕.